장점 영상을 올린 이후로 친구들이 단점 영상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승무원 단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일하시면서 어떤 단점이 있다고 느끼셨는지.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체력을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죠. 좀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음. 이런 거. 대부분의 승무원분들이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새벽 비행 굉장히 힘들죠. 네, 맞아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미레이츠 항공에서 일을 하다가 아시아나 항공으로 이직을 했었는데 그 국내 항공사 노선에 비해서 에미레이츠 항공의 노선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멀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 시간이 되게 빨라봤자 뭐 새벽 5시 정도였는데 그럼 몇 시간이라도 자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미레이츠 항공 같은 경우에는 24시간대 출발이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선이 굉장히 많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노선이 가장 체력적으로 힘드셨나요? 네, 체력적으로 이제 새벽 비행을 빼고는 저는 사실 굉장히 바쁜 비행, 그쵸. 끊임없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맞아요. 네, 그런 비행.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말을 했던 게 이제 유럽 비행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비행이었어요. 이제 왜 이 비행이 바쁘냐 하면 유럽 분들의 문화인데 식사 시간을 사실 굉장히 길게 하시고요. 또 굉장히 와인과 음료. 치즈, 아, 그러니까 많이 시장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각종 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비행 내내 즐기시면서 하다 보니까 승무원들이 서비스가 이제 길어져서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약간 비슷한 일인데 저는 호주 비행이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 유학생들도 워낙에 많고 좀 연령대가 젊어서 그 되게 다양한 기내 서비스를 궁금해하시고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뭐 정말 간식거리들을 되게 다양하게 요구를 하시는 비행이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라면 같은 게 거의 뭐 그냥 아웃바운드에 거의 다 써버리는 완전 맞아요. 매진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던 비행이에요. 승무원들이 우리 이제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벙커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편하게 누워서 좀 쉬고 나오는데 저희가 대한항공이 호주를 가는 기종 자체가 벙커가 없는 기종으로 가요. 그러니까 맨 뒤쪽 갤리 앞에 있는 좌석 몇 개를 이제 비워놓고 거기다 커튼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젖혀도 사실 그냥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네. 힘들죠. 의자에서 쉬고 다시 또 서비스를 재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서 그 노선이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나 이런 기억이 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중국 전세기 혹시 가보셨어요? 전세기로 아니요, 전생에는 한번 아시아나때도 없으셨나요? 중국 노선은 아니고 다른 노선의 전세기 같은 경우는 힘들죠. 여행객이 100% 탑승하시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100% 다 이제 현지 분들을 그쵸.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제가 중국 전세기를 한번 탔었는데 거의 그냥 저도 중국 사람인가 이걸 싶을 정도로 정말 각종 중국의 식문화가 등장을 해요. 그쵸. 그래서 막 견과류, 뭐 훈제, 오리, 뭐 정말 보도 듣도 맞아, 못한 이런 간식거리들이 네, 닭발, 오리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 이스타 때는 음료 서비스만 기본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손님들의 간식을 제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각종 중국의 식문화와 그 냄새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맞아요. 그런 힘들었던 비행이 기억에 남습니다. 체력 이외에도 감정 노동이라는 부분을 이제 승무원의 직업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승무원은 특히나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살피고 그 사람이 괜찮은지를 계속 살펴보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만약 서비스를 다 하고 어떤 불평 손님이 나왔을 때 불만사항을 얘기하는 손님이 나왔을 때 이게 내 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처리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같이 비행한 팀에게도 영향이 가고 내 인사국가에도 영향이 가고 이 부분이 힘들었던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워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잘못을 하면 팀 전체 평가에 맞아요. 영향을 준다는 게 좀 마음이 되게 많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쌍욕을 하면서 저한테 욕을 하실 때는 그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인신공격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러시는 손님들한테는 제 화를 참으면서 웃으면서 끝까지 젠틀하게 응대를 해야 하는 게 그게 조금 감정 노동이라면 노동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 그래서 내가 비행 외에도 나쁜 어떤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비행을 탔을 때는 승무원으로서 항상 웃으면서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거, 나의 감정을 잘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 감정 노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승객한테 하는 부분들도 승무원은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긴 하지만 왜 이제 아까 팀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크루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승무원들 사이에서 제가 또 겪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항공사 시니어리티 많다, 시니어리티 힘들다라고 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정 노동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충분히 사실 손님한테 하는 그런 감정 노동은 이 비행기가 끝나면 끝나는 걸 수도 있는데 같이 일하는 이런 회사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남녀공학을 나오고 또 첫 회사가 에미레이트 항공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니어리티를 잘 겪어보지 못하고 처음으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가서 이런 그런 시니어리티 문화를 배우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굳이 저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정말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이제 비행 전에 보통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전에 전화 호텔 측에서 이제 일어나세요 하고 웨이크업 콜을 주는데 그런 것도 호텔에서 줬으니 굳이 막내가 또다시 처음 이제 승무원한테 할 필요는 없는데 또 그런 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럼 콜에서 상담님 혹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 뭐 몇 분 전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다 알려주는데 그래서 막내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거든요. 에미레이트는 약간 막내를 조금 더 케어해주고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국내 항공사는 인턴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심과 어떤 업무가 좀 막내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니어리티가 국내에서는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막 옛날에 그런 루머들이 있었잖아요. 레이오버 가서 선배님 스타킹 맞아요. 저 이거 들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 있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위계 질서는 좀 존재한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타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는 있는 굉장히 심한 편이죠. 그래서 말하지 않는 사실 그런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되게 막내들이 눈치 빠르게 그런 것들을 알아채고 적응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느꼈던 거는 유니폼에 바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항공사들은 모르겠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바지 유니폼을 약간 시니어들이 주로 입는 유니폼인 거예요. 그 유니폼이 바지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막내들은 암묵적으로 좀 입지 않는 편이었어요. 암묵적으로 입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보폭이 커요. 키가 크고 이제 걸음이 되게 빠르다 보니까 치마를 입고 종종 다니는 게 약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지를 되게 즐겨 입었었는데 감사히도 저희 팀에서는 그러니까 팀장님이라든지 팀 선배들은 전혀 오케이 있지 않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타 팀 조인으로 뉴욕 비행을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브리핑 데스크에서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신입 승무원이다 해서 몇 명에게 딱 인사를 하는데 저 혼자만 그 신입들 사이에서 바지를 입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 멀리서 이제 한참 위에 선배님들이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쫙 훑으시는데 그게 너무 격하게 느껴져서 쟤는 신입인데 지금 바지 입고 나타났어? 이런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팀비행 아니면 타팀 쪽인 비행에서는 절대 바지 안 입고 치마 입고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외항사는 이런 거 아예 없나요? 아니 외항사도 있습니다. 아예 없진 않아요. 사실 외항사 아예 없진 않고 있긴 있는데 이제 유독 아시아권의 여자 사무장님과 함께 비행을 했을 경우에는 시니어리티를 몇 번 느꼈었죠. 저희 느끼고 사실 저도 경험이 있는 게 제가 비행 3개월 차였는데 굉장히 신입이었죠. 비행 3개월 차였을 때 제가 이제 단발머리를 했었어요. 일자 단발머리를 했는데 저희 이제 유니폼 규정상 이 자켓 카라에 머리카락이 닿으면 안 되는데 제가 아주 살짝 닿았나 봐요. 저도 이제 짧게 자른다고 자르고 갔는데 닿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때 아시아 사무장 여자 사무장이었는데 굉장히 저를 못살게 굴렀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느 문화권이나 조금씩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있으나 국내 항공사보다는 네, 조금 중동 네, 항공사 같은 아무래도. 경우에는 네. 괜찮다 이거죠. 어떤 동양적인 문화의 특징 맞아요. 이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불규칙한 스케줄 이런 것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달에 어디 갈지 전혀 모르죠. 다음 달 며칠에 내가 이런 경조사가 있는데 내가 참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전달 말 정도에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 결혼식도 너무 스케줄이 맞지 않으면 혹은 스케줄을 다른 사람과 바꾸지 않으면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들 다 모이잖아요. 그럴 때 제일 바쁘잖아요, 승무원들은. 그래서 그럴 때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도 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결혼하신 선배님들은 좋아했어요. 명절에 정쳐야 되는데 나는 그냥 비행을 가겠다. 일부러 막 스케줄러한테 전화해서 나는 꼭 그날 비행을 넣어달라. 장거리 비행을 부족하. 이런 이야기 하셨던 것도 되게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슬기로운 맞아요. 슬기로운 명절의 생활. 저는 결혼 육아 문제. 방금 이제 뭐 명절 이야기 나왔고 유부녀들 이야기 나왔는데 결혼하고 육아하고 나면 승무원들
직업을 되게 많이 그만둔다 이런 이야기 인식이 하잖아요. 있죠. 그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아이 낳고도 정말 많이 근무를 하시고 또 정년까지 계시는 사무장님들도 엄청 맞아. 많아요. 저희 눈에 많이 안 띄어서 그렇지 실제로 팀장님들은 다 나이대가 연령대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스케줄이 워낙에 불규칙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놔두고 제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조금 긴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비행을 한다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죠. 필요한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어를 이렇게 이어나가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일 부러웠던 게 아이들을 데리고 사무장님께서 이제 비행 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 다 태우고 온 가족이 함께 비행 가는 거 보면 되게 부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주장이 조금 센 사람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고 내 고집이 있어서 이대로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사실 팀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제 시니어리티를 견뎌내야 하고 또 승객이 막 컴플레인을 했을 때 그게 되게 자존심이 상하고 막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그런 성격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의견을 조금 내려놓고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남의 의견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좀 길러 나가시면 충분히 승무원의 업무를 잘 적응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좀 비슷한 맥락인데 너무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너무 사소한 거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소하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에이,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넘어가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이 일을 하는데 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데 사실 잠자리 맞아요. 음식 예민하고 맞아요. 또 물이나 혹은 다른 환경에 굉장히 좀 예민하면 뭐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다거나 네. 뭐 장이 꼬여서 배탈이 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조금 일하시는 게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독립적이지 못한 분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예를 들면 누가 잠을 좀 깨워줘야 된다거나 뭘 이렇게 챙겨줘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왜냐면 승무원들은 모든 게 맞아요. 새벽에도 나가야 되고 맞아요. 본인이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부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지금까지 약간 현실적인 측면에서 승무원들이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